안녕하세요. 강매강 13화입니다. 제가 정보를 잘 못 모아서 어제 하루 종일 13화가 마약 범죄인 줄 알고 뽑아서 완성시킨 후에 잘못 알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어제는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완전히 새로 작업을 해서 하루 늦었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조선시대 풍경화 도난 사건입니다. 김종수 교수의 집은 고층 아파트에 위치해 있으며 외부에서의 침입이 불가능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 김 교수는 중요한 학술 회의로 인해 집을 비운 상태였고 집 안의 도어록은 철저히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의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온 김 교수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작품 바로 청운산수도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강력 2팀이 현장에 도착해 조사를 시작했을 때 집 내부는 비교적 어지럽혀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도어록에도 외부 침입의 흔적이 전혀 없었고 이로 인해 수사팀은 내부자의 소행일 가능성을 제기하게 됩니다. 사건이 발생한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가운데 팀원들은 각종 단서를 찾기 위해 면밀히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도중 팀원들은 김 교수의 사위가 기르는 강아지의 털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털은 도난 현장 곳곳에 흩어져 있었고 이는 사위가 사건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김 교수의 사위는 작은 문제로 인해 몇 개의 미술품을 바꿔치기한 사실이 있었지만 그는 그림 도난 사건에 대해서는 자신이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또한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조사에서 공조기 기사 하민용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하민용은 특수절도 전과가 있었고 사건 당일 김 교수의 집에 수리를 위해 방문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그림을 훔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사건과의 연관성을 철저히 부인했습니다. 이처럼 사건은 여러 의심 인물과 복잡한 정황 속에서 얽혀 있었습니다. 내부자의 소행으로 의심받는 사위와 과거의 범죄 이력이 있는 하민용, 그리고 사건의 당사자인 김 교수의 소중한 작품이 사라진 경위는 수사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화에서는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증폭될 것입니다. 사위가 저지른 바꿔치기 사건의 배경은 어떤 거야? 사위가 저지른 바꿔치기 사건의 배경은 그가 겪고 있는 심각한 자금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김 교수의 사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고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미술품을 바꿔치기 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가족의 명성과 교수의 신뢰를 이용해 교수의 소장품 중 일부를 몰래 교체하거나 판매하려 했습니다. 이는 그가 미술품의 가치를 잘 알고 있었지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려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위는 바꿔치기한 작품을 통해 급하게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려 했지만 결국 이 사건이 발생하면서 더욱 큰 의혹과 서스피션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배경은 그가 김 교수와의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사건의 주요 용의자로 떠오르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사위는 자신의 행동이 의심을 받게 될 것을 알면서도 그릇된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건의 전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의 진정한 동기와 사건의 연관성을 파악하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버스카드 도난 사건입니다. 한 할아버지의 집에 중학생들이 무단으로 침입하여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고 5만 원과 교통카드를 훔쳐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집에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뒤집혀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큰 충격을 받으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강력 2팀에게 배정되어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사에 나선 민서는 사건 현장을 면밀히 조사하며 단서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집 주변의 CCTV를 확인한 결과 중학생들이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바탕으로 민서는 중학생들을 추적하기 위해 학교와 주변 지역을 탐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서는 결국 중학생 중 한 명을 찾아내어 그를 신문했습니다.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던 중학생이었지만 민서의 끈질긴 추궁 끝에 결국 범행을 자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교통카드를 지하철역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팔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민서는
교통카드의 사용 내역을 추적하여 추가 단서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학생은 촉법소년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민서는 그가 저지른 일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서는 중학생의 부모와 학교와 협력하여 그가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지도하고 피해 할아버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서는 자신의 과거와 아버지와의 관계를 떠올리며 감정적으로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사건 해결에 집중하기 위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 장면은 민서의 성장과 팀의 단합을 잘 보여주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의를 지키기 위한 노력과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이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집에 침입한 중학생들의 정체는 어떻게 밝혀졌을까? 할아버지의 집에 침입한 중학생들의 정체는 주로 CCTV 영상과 민서의 탐문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민서는 사건 발생 후 주변 CCTV를 면밀히 분석하여 중학생들이 집에 들어가는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이 영상에는 중학생들의 얼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민서는 그들의 신원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서는 해당 중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학생들 사이에서 소문을 수집하고 교사들과 협력하여 사건에 연루된 학생들의 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의 교사들이나 학생들로부터 중학생들의 행동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며 결국 범행에 가담한 학생들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민서는 한 중학생을 직접 찾아내어 신문하면서 그가 사건에 연루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학생이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민서의 끈질긴 추궁으로 인해 결국 다른 중학생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했음을 자백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CCTV와 탐문, 그리고 신문을 통해 중학생들의 정체가 밝혀지면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